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제 전문 분야인 임플란트와 치주 질환, 잇몸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서 일반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치료 중에 이제 신경 치료라고 하는 것을 받아보신 분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경 치료가 어떤 치료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경 치료, 말은 치료라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아니고 신경, 치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신경과 혈관, 염증이 생겨서 이제 좀 많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진 신경과 혈관을 제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엄밀히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근관 치료라고 하는데 치아 속에 있는 뿌리 속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제거를 하는 치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치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을 오늘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제일 흔하게로는 치아 주변에 충치가 생겨서 이가 썩어서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시간에 조기에 진단이 내려지지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아서 썩은 것 그런 치아가 썩은 게 신경까지 가서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음식을 씹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교통사고나 뭐 어떤 각종 종류의 사고로 인해서 치아가 부러져서 신경이 밖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또 신경 치료를 많이 하게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치아에 이런 미세한 금이 간다든지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치아가 좀 많이 아프고 시리고 특히 찬 것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 상당히 예민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뿌리 쪽에 이런 미세한 금이 가서 신경에 무리가 간 경우에도 신경 치료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치주 질환, 잇몸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 염증이 치아 뿌리를 타고 신경이 나오는 치아 뿌리 끝에까지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되고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그때는 치주 질환 치료와 잇몸 치료와 신경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신경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그런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가 있든지 뭐 금이 갔든지 신경이 노출이 됐다든지 치주 질환이 있어서 감염이 됐다든지 했을 때 신경 주위가 상당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특히 차가운 것과 뜨거운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상당히 아프고 그리고 그 아픈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증상이 사실은 제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조금만 참으면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이제 좀 참다 보면은 그게 증상들이 가시지가 않고 오히려 되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더 염증이 확산된 이후에 통증이 더 함으로써 그때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신경 치료를 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치료를 하기 전에 우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진단을 내려야 되겠고 만약에 충치가 있다고 하면은 충치를 우선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치를 제거를 한 이후에 자연 치아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뭐 충치가 너무 커서 이의 뭐 4분의 3 이상이 다 제거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신경 치료를 하고 그 위에 따른 보철물을 올린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오래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찬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충치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긴 신경이 이제 노출되어야 하며 뿌리 속으로 근관 속으로 신경을 이제 우선 찾아서 염증이 생긴 신경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이 신경과 혈관은 정말 소수점 이하의 몇 밀리미터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것들이
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밀한 그런 그 치료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신경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신경을 그 위치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조그만 신경을 다 제거를 제대로 뿌리 끝에까지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신경치료의 그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그 신경 주변에 그 신경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멸균을 하고 깨끗이 소독을 한 이후에 그 신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치과 재료를 써서 그 신경을 잘 막아주는, 메꿔주는 그런 치료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 그 이후에는 그 충치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치아 주변에 그 조직이 많이 남아 있지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꿔주는 그 치료를 한 이후에 그 마지막으로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보철물을 이렇게 씌우는 것이 제일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크라운을 이제 굳이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경 치료를 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과 혈관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치아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을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신경치료 이후에는 치아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가 부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보철물로 이를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크라운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것이지, 그 크라운을 안 해서 혹시 나중에 이가 부러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운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신경치료 이후에 통증이 계속되는, 지속적으로 통증이 가시지가 않고 계속 그렇게 좀 지속이 되는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치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이제 약간 좀 의심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치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세밀한 작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치아도 형태가 다 다르고 그 위치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뿌리의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뿌리 속에도 신경의 위치나 그 신경이 어떤 뿌리는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신경의 위치를 추적을 하지 못하고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경을 다 제거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런 약간의 불편함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적인 경우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야도 그렇듯이 신경치료만 하는 그런 신경치료 전문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그런 불편함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제가 권장하는 바는 그런 신경치료 전문의를 찾아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아마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경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불편함이 금방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신경치료에 대한 그 만족도가 높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치료하기 전에 상당히 그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다가 신경을 바로 죽임으로써 그런 고통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신경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신경치료도 그렇고 뭐 어떤 치료도 그렇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그 치료를 했을 때 치료가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안 그러면은 그게 한 몇 년 후에 다시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이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주 질환, 잇몸 질환, 풍치로 인해 이제 성인의 자연 치아를 뽑는 그런 그 경우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경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한 몇 년 후에 다시 재발을 했을 때 신경 치료를 다시 재치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를 뽑고 임플란트로 그렇게 대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치료로 대치를 하는 경우가 많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경 치료는 처음 했을 때 상당히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